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75세 이상 나이 든 사람들이 몇 년 만에 한 번씩 자동차 면허증을 바꿔야 할 시기가 돼서 오늘 좀 급해서 아침에 좀 빨리 몇 마디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요새 추미애 전 장관이 아주 화제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추미애를 보면 생각나는 게 많아. 그래서 2000년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23년 전에 저 노무현 탄핵 시절에 추미애 의원의 저하고 같이 민주당에서 새천년 민주당의 최고위원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회의를 하면 바로 제 옆에 앉고 그 옆에 이제 조순영 의원 앉고 그랬었는데 참 친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류 정치인들이 죄송합니다. 여류 정치인들이 정계에 등장하면 좀 컨비처럼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무성 의원 때는 나경원 의원이 아주 컨비였고 정동영 의원 때는 박영선 의원이 컨비였고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꼭 추미애 의원이 컨비는 아니었지만 제 세대 아마 조순영 의원하고 가까웠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때 2000년에 탄핵 사태라는 거에 결과적으로 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에 개입한다는 발언을 자꾸 해서 당시에 우리 새천년 민주당하고 한나라당 그래서 경고를 했죠. 대통령의 선거에 개입하는 발언을 하면 우리가 탄핵하겠다. 그래서 아마 2000년 3월 9일인가? 우리 조수영 대표가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도 오히려 발언을 더 하는 거야. 그거 이상하네. 그리고 당시에 열린우리당이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했던 김근태 전 의원이죠. 저하고 개인적으로 형님 동생 하면 참 친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김근태한테 네 대통령 입 좀 관리해라. 왜 자꾸 그 탄핵을 끌어들이려고 자꾸 그러냐.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며칠 후에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형님 제가 포기했습니다 그러더라고. 왜 포기했어? 그랬더니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선거에 대해서 내놓고 얘기를 하겠다고 하니까 계기장 떼고 얘기한다는 말도 있곤 했지만 나 포기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탄핵이 3월 12일인가가 됐습니다. 2000년. 그런데 그 후로 난 다음에 이제 탄핵이 그 다음에 3월 며칠경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고 그 후에 벌어진 10대 총선 2004년 4월 15일이 그때 4.15 총선에 우리 새천년 민주당이 참패했습니다. 소위 그 새천년 민주당이라는 게 옛날 김대중, 조병옥, 송진우 이런 분들이 했던 민주당의 정통 뿌리였어요. 그런데 그걸 차고 나간 열린 우리당 노무현 세력이 이제 새로운 신형 민주당으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역시 대통령 권력을 먹고 나니까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끄집어내는 것은 이 추미애 의원이 그 후에 탄핵을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탄핵에 대한 속죄를 한다고 전라남도 해남부터 삼보일배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3번 걷다가 또 밑에 배 깔고 또 절하고 불교의 삼보일배 비슷한 걸 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구나. 근데 벌써 20년 전인데 요새 또 화제의 중심 인물이 됐어요. 한때는 저하고 아주 친해가지고 미국 여행도 같이 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 번에 이제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저를 부르더니 자네 그 추미애 의원 데리고 미국에 가서 의원 얘기 좀 하고 오소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무슨 의원 얘기를 해란 말씀입니까? 자네 그거 잘 알잖아. 그러니까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소개도 좀 하고 어쩌고 그러고 오라 이거야. 그래서 그 단둘이 가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가는 게 어때? 수행원도 다 있고 하니까 괜찮잖아. 그런단 말이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아무래도 쑥스러워서 다시 이제 DJ한테 가서 단둘이 가기 좀 그러니까 사람 하나 붙여주십시오. 뭐 남자 의원을 붙이든지 여자 의원을 하나 붙이든지. 그러니까 알았네. 그러더니 그 다음날 신낙균 의원이랑 같이 가라. 그래서 제가 두 역을 신낙균과 추미애를 두 사람을 모시고 방미 등정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신낙균은 예일대학 신학대학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영어도 유창하고 미국을 잘 알아요. 좀 현대적 감각을 있고 추미애는 판사 출신으로 고등고시 합격했다는 자부심은 있지만 아무래도 외국의 동정이 좀 어둡죠. 그래 가는 곳마다 둘이가 싸움을 해. 토닥토닥하고 무슨 토론이 깊고 그래요. 지금 LA를 가면 LA에 이제 무슨 한일 회장 이런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나오거든요. 뭐 많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한일 회장이나 부회장 이런 사람이 나와서 자기 차를 자기가 오너 드라이브 하고 뒤에다가 여성원 둘이 태고 저는 그 드라이버 옆쪽에 조수석에 타고 이렇게 쓱 가면 보통 30분, 1시간 동안 이렇게 여행을 하고 뒤에서 토닥토닥 싸움을 해요. 토론을. 그래서 내가 하도, 좀 조용히 해라. 너 시끄러워서 어쩌고, 깔깔깔 웃다가 또 싸움을. 하여간 둘이가 약간 세대 간의 차이가 있었는지 여전히 하여간 재미있게 하여간 토닥거리는 그런 사람이어서. 그 추미애가 아주 활달하고, 술도 잘 마시고 아주 미국 의원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삼보일배를 하고 나니까 이게 좀 엉뚱해.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이 다른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전에도 제주도 4.3 사건 이런 데도 열심히 가더라고요. 그래서 주영 그게 뭐 하러 가셔? 왜 그거 안 가면 뭐 어때요? 막 반발을 하고 그러더라고. 이 사람이 이념적으로 나하고 상당히 다른 세계에서 사는구나 이런 느낌도 가지고 그랬는데 그 후에 아무튼 자기의 여러 가지 참 형형색색깔의 정치적 플레이를 벌려서 지금 오선 의원의 법무장관까지 한 사람이에요. 상당한 사람이 됐는데 이번에 탁 등장한 걸 보니까 이제 추미애가 맨 처음에는 김대중의 스카우트로 등장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조순영, 김병재를 지나서 그 다음에 노무현 쪽으로 삼보일배를 가가지고 그 노무현에서 한참 있다가 오랫동안 정치적 경륜을 쌓아가지고 문재인 때는 법무장관까지 했어요. 문재인 쪽으로 왔는데 오늘 보니까 문재인을 그냥 차버리는 결과야. 그리고 자기한테 장관 좀 그만두라 그랬다. 아니 그런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장관을 그만두라고 했던 거하고 자기가 분위기가 그래서 그냥 사임서를 내는 걸 받는 거하고 저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자기는 사임계를 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나 쫓아냈다. 그리고 이낙연까지 여기를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이낙연도 자기에게 퇴장하라 하고 말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쪽으로 줄을 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야망이 상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재명과 이명박이가 좀 갈라질 것 같으니까 갈라질 겁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마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구는 이재명 대표가 쥐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설사 그 사람이 구속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팀, 그 세력이 공천권을 휘두를 거라 하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럴 경우에 그 세력을 자기가 이어받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민주당의 이제 친명계, 이재명계로서도 이 추미애 의원이 이게 아주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야. 받아는 줘야 되겠네. 받아주면 말썽될 것 같고, 이거 또 선거를 망칠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하면 또 추미애가 난리 법석 날 것이고, 앞으로 전개가 상당히 흥미진진합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경우에는, 이낙연 전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엊그제 호남을 한번 순시한 걸로 아는데, 전 광주시장에 있던 이용섭, 이런 사람들과 관계로 해서 본격적인 호남당을 만든다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2의 안철수의 국민의당 그런 것을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야권은 거의 분당된다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제 그것은 앞으로 두고 보고, 그 과정에서 이제 노무현과 그 아주 밀월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지냈던 그 노무현이가 탄핵을 하고 난 다음에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좀 앙숙이었지만 개인적으로 참 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다른 사람이 막 노무현을 막 좌파라고 모는 데는 아직도 약간의 유예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좀 파퓰리즘 식이지 좌익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이해나 학습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노무현을 완전히 좌파로 모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좌우당 간에 노무현의 그 극단적인 선택 때문에 좌파가 노무현을 신의 경지로 올려버려서 완전히 가드의 입장을 만들어버려서, 그래서 저는 노무현하고는 좀 앙숙이긴 했지만은 노무현하고 친한 친구입니다. 친한 친구고 술도 가끔 마시고 그랬던 친구예요. 그리고 앙숙이지만 서로 간에 반대편의 입장에서 서로 토닥거리고 싸움도 하고 그러긴 했지만 나는 그 사람 신까지로 생각하지는 않는데, 아무튼 간에 세상 떠나서 그렇게 크게 추앙받는 사람도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도 뭐 큰 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같은 탄핵 문제에 대해서 제가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끄집어내고 난 다음에 이 탄핵이 열린우리당, 더불어민주당 쪽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저렇게 처참하게 4년 몇 개월, 5년 가까이 옥고를 치르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지금쯤은 탄핵 문제에 대해서 자기도 뭐 발언을 할 만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실까? 제가 한 몇 달 전에 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질문을 많이 받아서 당분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코멘트는 제가 안 하겠다 하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뭐 태블릿 PC의 문제, 그리고 자기하고 같이 엇갈려서 지금도 7년 가까이 옥고를 치르고 있는 최순실, 소위 최서원 씨의 그 고난, 개인적 고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고 계시니 이 양반이 이런 데 관심을 잃어버렸나? 아니면 그냥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그냥 100% 지지한다고 서약을 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은 설마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탄핵 과정에서 또 요새 국정의 중심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또 더불어민주당의 문모 의원이 뭐 탄핵 운운하는 얘기를 또 끄집어내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야권 제야에서는 그 변희재 군이 또 태블릿 PC 가지고 윤석열을 쫓아내자는 얘기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다니고, 그래서 탄핵이라는 단어가 또 슬슬 어른거립니다. 그런데 기죽지 마시고
윤석열 대통령은 사태를 확실하게 휘어잡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휘어잡지 않으면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요새 뉴스에 보니까 그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그 보훈부의 태도, 그리고 4.19, 5.16, 5.18 이런 것에 대한 민주유공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정리, 이런 문제는 대단히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한 거고, 지금 여론조사가 한 38대 42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땅 하고 선거를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이기는 걸로 되어 있어요. 수도시키네요. 이기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조금 지지는 높아요. 그런데 선거를 하면 이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더불어민주당이 분당이 거의 불가피하게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유 대통령이 조금 더 나은 입장을 가지게 될 텐데, 다만 이쪽에서 그 진용을 짜는 것이 좀 약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 4.15 총선, 그러니까 이건 2000년 4.15 총선입니다. 선거는 대충 우선 4월 15일 날 많이 해요. 4.15 총선 때 부정선거라는 것을 최초로 발표한 이후에 꾸준히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투쟁해왔던 많은 젊은 동지들과 연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그 사람들이 대충 한 15명 내지 20명 정도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으로는 갈 수 없단 말이야. 그런데 주로 광화문 세력의 중심 세력으로 박근혜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세력은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주도권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광야에서 외롭게 외치던 그 많은 젊은 투사들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자리가 많지 않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마 안 받아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지금도 요새는 꼬리를 좀 슬쩍 내리고 좀 부드럽게 해서 국민의힘이 자기 공천 주지 않을까 하고 고개를 내리고 있는 그런 페인트 모션을 취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만, 아마 그게 좀 어려울 겁니다.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진정한 자유민주 세력의 대표권,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힘을 모으는데 병풍 노릇을 해달라고 여기저기서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요새 제가 고령 쪽에 속해서 운전면허증을 3년 만에 한 번씩 바꿔야 할 세대에 속한 사람이 운전하는 건 멀쩡합니다만은, 그것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좀 좌고우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오후에 거기 가느라고 좀 빨리빨리 하고 가려고 갔다 와서 내일 모레는 이제 정상적으로 할 겁니다. 다만 지금이 딱 총선 한 10개월 남았죠. 한 9개월쯤 남았는데 지금부터 뜨거운 7월이 들어가면 별의별 일이 많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기 최경환 전 부총리 등 그 사람이 경선부터 경산 출신이죠. 거기서도 움직임을 가지고 뭘 한다고 해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하고 밥을 먹었다고 하는데, 그래 둘이 모아서 무슨 콤비네이션이 되는지 나는 도대체 짐작이 잘 안 돼요. 그러나 그 최경환 씨는 이거저거 잘 안 되면 옛날 서청원 씨 스타일로 친박연대 같은 걸 만들려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개인적으로 무소속이라도 경선에서 출마하려고 할 겁니다. 가능성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구경거리가 참 많습니다. 구경거리가 많은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은 아주 지혜로운 마음으로 선거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서 엉터리 없는 동의안을 소위하고 여기서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거 보았죠?
얘들은 지금 그 선거가 오기 전까지 지들 할 건 다 해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심지어 뭐 광주부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동의대 사건이니 무슨 난민전 사건이 이런 것도 지금 막 민주유공자로 집어넣고 꽝꽝꽝 치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런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서도 여러분이 뭐 내년 4월 15일까지 기다리기 전에 얘들이 일은 막 벌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입법 청원하는데 그 사인하는 거 있죠? 그거 열심히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뜨거워서 데모는 좀 못하고 있지만 좀 민주노총 죽기 살기로 또 데모한다고 난리 법석인데 고생 꽤나 할 겁니다. 민주노총하고 이재명의 뭐 치료를 할 하투? 근데 뭐 들리는 바에 하면 사람이 별로 많이 모이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생해봐라. 욕 본다. 경상도 말아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 하면서도 스스로 느끼는 바가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또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부릅뜬 눈으로 누가 올바르게 우리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인가? 누가 이 나라를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을 잘 봐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제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계좌는 아니지만은 선거를 하면서 그 뭐 요즘 검사를 잔뜩 모은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선거 망합니다. 네, 악담이 아니라 망합니다. 그래서 선거 잘하세요. 우리는 우리대로 다른 보따리 싸갖고 뭐 할 테니까 선거를 잘해서 적어도 저 좌익들, 그 극좌파들, 친북파들의 이 입법 폭주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노총 문제에 대해서 엄격한 법치하겠다고 기대하고 있어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보세요. 몇천 명을 구속하면서도 딱 자기 입장을 지키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뭐 한다고 해서 겁이 나서 우물쭈물하고 그냥 둘러보고 어떻게 허둥대면 될수록 반대파는 이것들 이게 얘기가 맥히는구나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일련의 연설, 일련의 발언 이런 것으로 비교적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괜찮으니까 국정을 장악하는데 한결 더 노력하시고 그리고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고 민주당이 분당이 된다고 할지라도 막판에는 저희 우리가 전략적으로 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낙연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호남이 좀 강하니까 호남 쪽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쪽이 공천을 안 한다거나 뭐 그런 식의 주고받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세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전략적 야합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아주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보수파라는 사람들은 엉터리야. 꼬집만 세가지고 그냥 뭐 잘났다고 나아쳐갖고 막 분열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흔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동훈 법무장관이 선대위원장으로 나온다 만다 그런 얘기가 한참 나오는데 뭐 그야 제가 보기에는 좀 아직 좀 어리다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뭐 또 몇 년 지나가면 또 정치적 위상이 붙을 수가 있으니까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무튼 선거만이 이번 돌아오는 선거만이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이 나라를 굳건한 민주국가로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피보탈 트랜스라고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대통령으로 행세를 제대로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아주 바로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영수 50억 클럽 카르텔은 자기들이 카르텔이면서 남 카르텔만 열심히 얘기해. 이 나라의 가장 카르텔이 센 게 뭡니까? 사법 카르텔이고 더 쉽게 말하면 검사 카르텔이에요. 응? 검사를 반대했으면 잘 봐주는 게 우리가 눈에 빤히 보인단 말이야.
문재인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법대로 원칙대로 예우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만 문재인 씨가 양산에 앉아서 하는 것이 꼭 옛날 수호제에 나오는 양산박 두령처럼 거기서 뭘 자꾸 꾸미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히 불편해요. 그런 문제에서 관리를 잘 하시고, 아니 세상에 자기가 돌아가면서 자기가 받을 월급, 자기가 받을 경호 이런 걸 자기가 다 정하고 가서 그거 지금 65명의 경호원이 있어. 무슨 놈의 전직 대통령이 그렇게 많은 경호원이 필요합니까? 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한 입장을 취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